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노정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고 그렇게 쌓아 올린 가게는 결국 전국적인 요식업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내며 자식들에게 제가 일군 것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며느리는 재혼 사실을 숨겼고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까지 있었는 사실을 감춘 채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알고도 저를 속이며 며느리와 한패가 되었고 사돈까지 저를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배신당했고 이용당했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 배신의 대가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신뢰를 짓밟은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히 기만당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젖병을 얼른 뒤로 숨겼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작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기 이 아이는 누구니? 노정이는 손끝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와 사돈이 젊은 남자와 함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집을 찾았고 이 광경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게... 며느리는 뭔가 말하려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가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누구야? 화장실에서 나온 아들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무심히 물었다가 노정이와 눈이 마주치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울음소리를 들은 아들은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야? 노정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너희 아이냐? 아들은 그제야 입술을 달싹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설명할게. 근데 너무 흥분하지 말고 들어. 흥분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을 보고 있는데? 노정이는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신혼인 줄만 알았던 아들 내외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것도 모자라 아들의 눈빛과 태도가 너무도 수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아는 재혼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노정이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재혼녀라는 것도 충격인데 전 남편 사이에 아이까지 숨긴 채 결혼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엄마, 제발 진정 좀 해요. 내가 말 안 한 건 엄마가 이렇게 반대할 게 뻔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아니,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대수야. 진아가 무슨 죄인이야? 오히려 엄마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라 걱정돼서 그런 거야. 노정희는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감싸듯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아드님이 좋았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이면 거짓말도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들, 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엄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고지식해서 이 결혼 반대할 게 뻔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저도 이제 결혼한 남자고 가정이 있어요. 엄마가 뭘 더 바라? 노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총각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며 결혼했었잖아. 며느리는 그걸 숨기고 결혼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뭐가 대수냐고? 그때 방문이 또 한 번 열리더니 아까 마트에서 봤던 젊은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도 계셨네? 사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어? 아, 그게 우리 딸이 애 보는데 도와주러 왔어요. 사돈은 뻔뻔하게 웃으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사돈이 그렇게까지 놀랄 일인가요? 요즘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전 남편 아이 키우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니고. 뭐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사돈이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 지난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노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걸 속일 생각을 했겠니?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아들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난 엄마가 요즘 사람들처럼 좀 쿨하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역시 기대한 내가 바보였네. 솔직히 좀 창피하다. 이런 걸로 소란 피우는 거. 그 순간 노정희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사돈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식이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고리타분한 꼰대인가 보다. 노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옛날 방식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해준 건 다 돌려받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노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아무리 깊게 숨을 들이쉬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를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눈을 감으니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들고 해맑게 달려오던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자랑스러웠던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최고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다 해줄게. 진짜? 그럼 돈가스. 아들은 노정희가 해주는 돈가스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돈가스를 한 입 크게 베어 물고는 입안 가득 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은 엄마밖에 몰랐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리화하며 고리타분한 꼰대라고 비웃었습니다. 노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 아들은 항상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 대박이에요. 아빠랑 같이 식당 차려서 전국 체인점까지 만든 분이라니까요. 대학교 MT에 갔다가 아들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다. 노정희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가게를 키우고 체인점을 늘려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며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아들은 그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할 때는 그 평범함을 핑계 삼아 어머니가 사준 아파트에서 살며 어머니가 쌓아온 재산 위에서 안락한 삶을 누렸습니다. 결혼할 때도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던가? 2년 전 엄마, 사실 집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 왜? 너희 둘이 같이 모은 돈이면 신혼집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게 우리 둘이 모은 돈은 부족하더라고. 요즘 전세 값이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그때 노정이는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집 한 채쯤 해주는 게 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이미 아들이 결혼하면 가업을 물려주고 그가 보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결국 엄마, 솔직히 좀 창피하다. 이런 걸로 소란 피우는 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부끄러운 것이었을까? 노정이는 그 말을 떠올릴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노정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철없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었고 자신의 선택으로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로 결혼을 했고 사돈까지 한패가 되어 자신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기색이 있었다면 노정이는 다시 한번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역시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정이는 휴대폰을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빨리 팔고 싶어요. 아들에게 줬던 집이었습니다. 네. 금매로요? 그럼 바로 거래될 텐데요.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노정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제는 철저하게 응징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집을 판다고?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 그 집, 내가 준 거잖아. 그런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노정이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장난이지? 갑자기 집을 팔겠다니 무슨 말이야? 장난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넌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지? 난 이제 내 인생을 지킬 거야. 엄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 건데? 노정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래? 내 아들을 속이고, 내게 거짓말하고, 심지어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나를 무시하는 게 조용히 지나가는 일이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혼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럼 너도 이해해. 나는 내 재산을 내가 속인 대가로 돌려받겠다는 거야.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노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혼이 대수냐고. 그래. 난 이혼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거짓말은 달라. 그건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야. 엄마, 우리가 일부러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실수였어?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침묵했습니다. 너랑 내 아내, 그리고 사돈이 나를 속이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싶다. 시어머니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잘해주는 거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 아니야. 엄마, 그건 오해야. 오해. 그럼 내 결혼식에서 하객들 입단속한 건 뭐야? 사돈이 한 거니? 내 아내가 한 거니? 아니면 너까지 한 패였어? 엄마,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충분히 봤으니까. 노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집 비워. 계약서 다시 쓸 거니까. 엄마, 제발 좀. 그리고 너한테 물려줄 가게 지분도 전부 정리할 거야. 넌 더 이상 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아들이잖아. 노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적어도 부모를 이렇게 기만하진 않았겠지.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사돈이 노정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돈도 팔짱을 끼고 곁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뭐가 아니란 거지? 노정희도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판다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요? 그 집은 원래 내 거였어. 하지만 아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결혼 선물로. 결혼 선물은 신뢰를 전제로 주는 거야. 넌 내 신뢰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 가져가는 거고.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돈이 나섰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행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냥 좋게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좋게. 내가 속아 넘어갔다면 기분 좋게 계속 살았겠지. 노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난 이 일을 쉽게 넘길 생각이 없어.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참다 말하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결혼했던 여자는 다시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럼 평생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그냥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노정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문제는 내가 결혼했던 사실이 아니라 그걸 숨기고 날 속였다는 거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난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을 판다니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내 아들을 속이고 내 돈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바보로 만든 게 잘못 아닌가요? 노정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내게는 단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사위한테 눈치 보였다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럼 나도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것뿐이야. 노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집 비우세요. 그게 싫다면 법적으로 진행할게요. 어머님!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만 노정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노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끝났고 변호사와도 협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노정희는 냉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울어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처음부터 정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머님, 저희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거짓말로 얻은 집에서 쫓겨나는 건 내가 만든 결과니까. 며느리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님이 우리 이렇게 내쫓으려는 거 안 보여? 그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정희는 팔짱을 낀 채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해? 이제 와서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우리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아요. 가혹하다고? 나는 내가 날 속인 걸 용서해 주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노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봐주지도 않을 거야. 이미 새 집주인 계약 끝났고 너희가 한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퇴거 진행할 거다. 며느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설마 법적으로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속였다는 이유로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거든. 노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는 나를 돈줄로만 봤잖아. 그걸 이젠 깨닫게 해줄 차례야.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잖아. 너한테는 갑작스럽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 널 완전히 포기하는 데에 말이야. 노정희는 짐을 정리하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자. 아들은 마지막 짐을 들어 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노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노정희는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게 기회를 줬니?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철저히 속였고 내 전 남편과의 아이까지 숨겼어. 차돈과 함께 날 바보로 만들었고 내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도 날 무시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노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대답은 단 하나야. 너희는 내 집에서 나가야 해. 그리고 내 인생에서도 완전히 사라져. 엄마! 아들이 그제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러지 마! 그래! 우리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이 정도면 됐잖아! 됐다고? 뭐가? 노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내가 결혼하면 내 곁을 떠나더라도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랐어. 하지만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넌 날 속이고 내 돈을 이용하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내가 너희를 도운 건 가족이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넌 그 가족이라는 의미를 내 멋대로 바꿔버렸어. 엄마, 미안해. 이제 와서 뭐라 또 할게. 아니, 이제 와서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노정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그 가족이란 단어, 내가 감히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난 내 재산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 노정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이제 와서 착한 며느리인 척해도 소용없어.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어땠을까? 내게 직접 말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그랬다면 지금쯤 우린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었겠지. 노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사돈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정희는 이 모든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한 달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집을 잃고
경제적 지원도 끊긴 아들은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며느리는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왜 이혼녀가 됐는지 이제 알겠지?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노정이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야. 난 정말 어리석었어. 노정이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어리석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 난 더 이상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노정이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삶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다. 노정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했고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으며 사돈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지만 그녀를 속이고 이용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